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왔고 어느덧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을요. 늘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라는 따뜻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말입니다. 오늘은 은행원 40년, 은퇴 후 하루아침에 버려지다 아내의 배신과 350만 원의 함정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나 버거운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달에 30만, 35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 하고 대충 계산하곤 합니다. 아파트도 마련해 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으리라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에 닥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병원비, 손주 돌봄 비용, 자녀 결혼 지원금, 노후 주거, 환경의 유지 비용,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같은 예상 밖의 변수들 말입니다. 특히 아내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혼 생활 중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부부들은 은퇴 전에는 잦은 불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은퇴 후 갑작스레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서로가 쌓아왔던 불만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에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줄어드니 나는 내 인생을 따로 살겠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이런 극단적인 예는 그래도 남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가정에서 은퇴 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40년 은행원을 했다는 분처럼 꽤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온 사람도 은퇴 후에는 쌓아놓은 자산이나 퇴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곧 안정적인 노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준비 부족과 현실 오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35년 교직 생활 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은퇴 한 달 차. 제 지인이신 김 선생님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5년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교사였고 퇴직할 때쯤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니 매달 300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수입은 줄고 지출은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닐 때는 자잘한 비용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줄 몰랐는데 점심 교직원 식당, 직장 단체 보험 할인, 명절 선물 등등 이제는 혼자 모든 비용을 내야 하니 지출이 생각보다 커진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부부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집 안에만 있으니 아내가 거슬려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식사부터 청소, 빨래 등 가사 분담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입이 줄어드니 아내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말다툼에서부터 큰 갈등까지 별것 아닌 이유로 언성이 높아지고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 300만 원이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코 은퇴 후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유 시간을 즐길 만한 취미를 준비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쉴 생각만 하다 보니 갈등만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28년 근무, 퇴직금에만 기대었던 박 과장.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 가명은 5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나오셨는데 28년간 회사에 몸담은 덕에 그래도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 좀 갚고 집 보수도 하고 남은 돈으로도 몇 년은 문제없겠지 하고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니 그동안 버는 대로 써온 씀씀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부부는 퇴직하자마자 여행도 가고 그간 안 하던 문화생활도 해보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한숨 돌리자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사를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요. 바로 자녀 결혼 문제였습니다. 막내 자녀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빠, 신혼집 마련 비용에 좀 더 보태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박 과장은 엄청 고민했다고 해요.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한정된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큰 목돈을 내주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은 돈이 생각보다 얼마 없더랍니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생활비, 가끔씩 친구 만나 커피 한잔하는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더라라고 하시더군요. 박 과장은 지금도 매달 20만 25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처음 예상했던 한 달 300만 원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금방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3노년의 재취업을 꿈꾼 이 부장. 하지만 코로나로 무산된 현실. 끝으로 이 부장 가명은 30년 넘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퇴직 후에도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만 벌면 연금이나 적금 이자로 충분히 노후를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60세 전후의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력서 넣으면 받아주는 곳 한두 군데는 있겠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번번이 면접 불가 통보. 이렇게 재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니 가정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부장의 아내는 갑상선 관련 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매달 약값이 적지 않았어요. 예상과 달리 매달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넘게 지출되는 달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 모아두었던 퇴직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예정된 예금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계속 일할 줄 알고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일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불만이 커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안 써주니 어쩌란 말이냐. 왜 그렇게 은퇴 준비를 허술하게 해놔서 나까지 고생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탓하게 되니 부부 관계도 뒤틀려 버리죠.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기대했던 인생 설계가 깨지면서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위 세 사례에서 느껴지듯 한 달 30만 350만 원이면 괜찮겠지라는 단순 계산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가족 구성원, 주거 형태, 건강 상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 배우자나 자녀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 설계 구체적으로 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이때 지출 항목을 매우 디테일하게 쪼개보는 게 좋습니다. 세금, 보험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자금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하죠. 부부 대화 및 합의 은퇴 후 부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가사 노동은 어떻게 분담할지,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등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두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하기 쉬워요. 체력 관리와 인간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해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은퇴 후에는 끊기기 쉬우므로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재취업이나 소득 다변화 플랜 60세 전후에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정년 이전부터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수입 창출 방법을 고민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행원 40년, 은퇴 후 하루아침에 버려지다 아내의 배신과 350만 원의 함정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은퇴 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몸바쳐온 나의 커리어가 은퇴와 동시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생각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은퇴 후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다며 스스로를 실망할 수 있어요. 결국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산, 그리고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소득 구조,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추는 것이겠죠. 은퇴 후에는 오히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으려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하루아침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겪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입 지출을 다시 계산해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배우자와 다시 대화해보세요. 350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숫자들을 마주해 봐야 합니다. 가슴으로는 아프더라도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이후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이젠 좀 내 삶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나중에는 배신이 아니라 행복한 동반자 관계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은퇴 준비요? 저야 통장에 현금도 있고 집도 한 채 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죠. 이 말 50대 이상 모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금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한국 노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노인이라는 통계가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등바등 모아놓은 자산이 있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왜 노후가 괴롭고 힘들까요? 그 해답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다시 말해 위험한 지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소비가 은퇴 이후 삶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50대 이후 꼭 멈춰야 할 가장 위험한 지출 3가지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위험 지출 1. 체면 소비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쓰는 돈. 50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가 바로 체면 지출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비는 물론 명절마다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비싼 선물, 고급 브랜드 옷과 시계 외제차까지. 이 모든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비롯됩니다. 사례 1 경조사비로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58세 김모 씨. 김 씨는 서울에 사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체면상 경조사에 빠지기 힘들어 매주 봉투를 챙깁니다. 5만원, 10만원이 뭐 대수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만 줄였어도 생활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을 텐데 그는 뒤늦게 깨달았죠. 체면을 지키느라 통장이 텅텅 비었어요. 위험 지출 2. 감정 소비 외로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퇴직 이후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때때로 소비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백화점 쇼핑, 홈쇼핑 중독, 배달앱 주문,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카페가. 자기 위로를 위한 소비지만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례 2 홈쇼핑에 빠진 61세 여성 박모 씨. 박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를 보다가 홈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이건 건강에 좋대. 이건 한정 수량이라 지금 안 사면 못 사. 이런 말에 혹해 주문을 하다 보니 매달 100만원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정리도 못한 물건들이 쌓여가고 박 씨는 우울감까지 겪었습니다. 사고 나면 잠깐 기분은 좋아지는데 나중엔 후회만 남아요. 위험 지출 3. 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내 자식이니까라는 착각. 5060대는 부모이자 장성한 자녀의 스폰서 역할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기, 손주 육아비, 심지어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이게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 3아들 결혼에 전 재산 쏟아부은 64세 윤모 씨. 윤 씨 부부는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1억 원을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과 전세금 마련, 혼수 도우면서 그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야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윤 씨는 지금 월세방에 살며 기초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요. 왜 이런 지출이 더 치명적인가? 이 세 가지 지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감정이 지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체면 때문에 지출하고, 외로움 때문에 지출하고, 가족 걱정 때문에 지출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노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지출은 감정이 아닌 목적으로 판단하자.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를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자. 경조사비는 기준을 정해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세요. 자녀와 금전적 경계선을 설정하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이 선을 못 그으면 결국 두 세대가 함께 무너집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멈추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대신 내 소비 습관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모아놓은 현금이 많아도 잘못된 지출로 흘러가면 결국 빈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위한 소비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칼럼. 현금만 쌓아도 노후는 안심? 오히려 당신 노후를 망치는 지출 3가지.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좀 있다고 해서 노후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은퇴 후 몇 년도 못 가서 파산에 가까운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소비가 줄겠지라고 예상합니다. 출퇴근을 안 하니 교통비도 덜 들고 외식도 줄고 쇼핑도 할 일 없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지출이 더 커지거나 더 위험한 지출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소비 유형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은퇴 자산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일체면을 위한 소비 사회적 시선에 지출하는 돈. 많은 5060대 분들이 은퇴를 해도 사회적 체면 유지에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조사 참석 시 과한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절이나 생일에 과도한 선물, 고급 시계, 외제차, 명품 옷 등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 이런 소비는 주변의 평가나 체면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허물어선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선을 유지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달래기 위한 소비 외로움 소비, 심심함 소비.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소비에 빠지곤 합니다. 홈쇼핑 중독, 습관성 배달앱 소비, 필요 없는 물건 구매, 자주 찾는 카페나 편의점에서의 무분별한 소비. 이런 소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우울함을 덮기 위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와 불필요한 지출뿐입니다. 전문가 조언. 감정 기반 소비는 습관이 되면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출 일지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걸 샀지? 라는 질문을 통해 감정 소비를 점검하고 대체 활동 산책, 독서, 공공 강좌 참여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자식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 한국 부모는 내리사랑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주거, 출산 등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녀 결혼식 비용, 전세 자금 보태주기, 손주 양육 지원, 생활비 송금, 신용카드 채무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물론 자녀를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에는 부모로서가 아닌 노후 생활의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금전적 선을 명확히 정하고 도움의 범위를 제한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의 핵심 위험 수입보다 지출 통제 실패. 50대 이후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노후 자산은 얼마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진 돈으로 오래 살아남기. 돈보다 건강과 관계를 중심에 두기. 소비 대신 경험과 의미를 우선시하기.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은퇴 후 삶을 바꿉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현금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방향입니다. 현금은 지키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지출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감정이 앞서는 소비는 줄이고, 체면이 아닌 실속을 우선하고, 자녀에겐 한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지금 가진 자산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은퇴 후 재정 관리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재무 설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이라는 게 참 묘해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그만두고 나면 이제부터 쉬면 되겠지 싶으면서도 막상 맞닥뜨리면 막막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퇴직 후에는 여행도 실컷 다니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주변에서 흔히 보죠. 저는 얼마 전 퇴직 후 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보며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크게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건강관리가 곧 삶의 질이다.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아프면 끝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몸이 병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엘리트였어요. 퇴직 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며 골프도 치고 동호회 활동도 하겠다고 설레어했죠. 그런데 정작 회사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하면서도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본인은 회사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쌓인 피로와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사례일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퇴직 직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이상이 한 번에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프고 혈압까지 갑자기 치솟아 구급차에 실려갔죠.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갑자기 무리가 오면 크게 쓰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못 해보고 병실에 누워 치료부터 시작해야 했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약간 귀찮더라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먹는 건 가급적 건강하게 먹고요. 퇴직 후 이제 편히 쉬어야지 하면서 몸 관리를 놓아버리면 그때부터가 위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두 번째 깨달음은 돈 문제예요. 사실 건강 이야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마냥 즐겁긴 힘들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병원비도 그렇고 여유 있게 운동하거나 취미를 즐기는데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례 은퇴한 진 부부 이야기입니다. 둘 다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오고 아이들 결혼식도 잘 치르고 나름 넉넉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분이 중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제야 사방팔방에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이미 여행, 생활비로 꽤나 지출을 해버린 상태였죠. 결국 부인분이 치료받는 동안 목돈을 다 쓰고 남편분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에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운이 좋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작은 변수가 하나 생기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월 적금이나 연금 혹은 다른 형태의 투자나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퇴직 후에 덜컥 놀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고정 지출 PS, 예상 수입을 계산해보고 플랜을 세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깨달음은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30년, 4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 갑자기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하고 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3 직장을 관두고 나서 방황했던 선배 이야기입니다. 선배는 개발자로 평생 일만 해온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몸을 추스르기 바빴는데 퇴직 직후 딱히 할 게 없더랍니다. 그러다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는데 우울감이 급격히 찾아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취미도 만날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후 선배는 뒤늦게 다양한 취미 동호회를 기웃거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던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여행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도 배우고 말이죠.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뭘 배우다 보니 내 삶에도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는 의미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나만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손주 돌보는 일이든 아니면 작은 사업이든 살아가는 동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으려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4. 다시 시작할 용기와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면 힘들어요. 은퇴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해요. 퇴직 후에야 부랴부랴 인간관계를 넓히려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회사 생활할 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를 매개로 이어져 있어서 막상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끊어지기 쉬워요. 반면 취미나 봉사 또는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만나면 이해관계 없이 진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훈훈하게 도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또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도전이 두렵거든요. 아휴, 내가 뭘 하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4가지 준비하세요. 건강 관리 미룰수록 내 몸이 나빠집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제적 대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연금이나 저축 등 현실적인 플랜을 세워두세요. 내 삶의 의미 찾기, 취미나 봉사, 혹은 자기 개발 등 무엇이든 좋으니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낄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네트워크와 도전 정신, 인간관계를 넓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 후 병들어 쓰러진 제 친구는 지금 재활치료 중인데 본인이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리 운동하고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는 이제야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가벼운 구직도 고려하는 중이지만 이걸 일찍 시작했으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나는 아직 퇴직까지 꽤 남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때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은퇴를 빨리 해서 좋겠다. 늦게 해서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은퇴하든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가계부를 한번 펼쳐서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 연금이나 저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을 뺏길 만한 취미가 없는 분이라면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모임이 있으니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올 때도 많고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봉사단체 등 어디라도 좋으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사는 법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서 멋진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요. 제가 친구의 사례를 보며 느낀 이 4가지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늦기 전에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다가가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더 풍요롭고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읽을 테니까요. 부디 오늘부터라도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길 응원할게요. 50대, 60대의 은퇴를 고민하는 당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고정 수입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보셨나요? 월급 없이도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이 있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은퇴 준비. 지금부터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배당금 300만 원.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법. 은퇴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에 빠집니다. 월급 없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은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배당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이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배당금을 활용한 은퇴 준비 방법과 함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50대 후반,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57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약 2억 원. 그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지만 주변에서 추천받은 배당주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년 후 김 씨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통해 매달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배당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재투자에 활용하며 배당금을 불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금이 있으니까 퇴직 후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산책도 하고 배우자와 여행도 다닐 수 있죠. 월급이 없는 삶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배당금 덕분에 여유로워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사례 2. 60대 중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박 씨. 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62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약 180만 원을 받지만 박 씨 부부의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여유 자금 1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연수익률은 4.5%로 시작했지만 매달 꾸준히 받는 배당금은 약 37만 원. 박 씨는 이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배당금이 크진 않지만 이 돈은 오롯이 제 취미 생활에만 쓰기로 했어요. 배우자와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쓰죠.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하고 배당금은 저희 부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박 씨의 사례는 배당금이 반드시 거대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달 받는 작은 금액이더라도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 씨. 이 씨는 55세에 퇴직 후 바로 창업에 도전했지만 초반 실패를 경험하며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후 그는 배당주와 REITs 리츠 투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지식이 부족했지만 유튜브와 책을 통해 공부하며 자신만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4년간 꾸준히 투자하며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싶었던 여행 관련 콘텐츠 제작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배당금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월세, 생활비 걱정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으니까요. 배당금은 단순히 수익원이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배당금 300만 원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목표 금액 설정하기. 매달 300만 원의 배당금을 목표로 한다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4%일 경우 약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소액 투자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적합한 투자 상품 선택. 배당주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은 꾸준한 배당금을 제공합니다. 리츠 REITs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합니다. 배당 ETF 여러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ETF 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하기. 처음부터 모든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일부를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리스크 관리하기. 투자는 항상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특정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매달 배당금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오늘 당장 소액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것처럼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은퇴를 든든하게 지켜줄 열매가 될 것입니다. 50대, 60대, 당신의 노후를 위한 진짜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매달 배당금 300만 원,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경제적 자유의 조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배당금과 같은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매달 배당금 300만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왜 중요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월급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직장을 다닐 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줬지만 은퇴 후엔 이런 고정 수입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배당금은 새로운 월급처럼 작용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됩니다. 배당금으로 삶을 바꾼 3가지 실제 사례. 1.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한 60대 정 씨의 안정된 노후. 정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지만 생활비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이 매달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재투자를 반복하고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지금은 3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이 돈은 제가 걱정 없이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쓰입니다. 정 씨의 사례는 소액이라도 배당금을 통한 고정 수입이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 배당금으로 딸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 50대 김씨. 김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은퇴 준비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53세에 배당 투자 공부를 시작하며 작게나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지만 4년간 꾸준히 투자하며 이제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딸의 학자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다시 투자하며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요. 김 씨는 배당금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를 넘어서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3. 50대 후반 꿈을 이루기 위해 배당금을 선택한 박 씨. 박 씨는 55세에 퇴직 후 하고 싶었던 창업에 도전했지만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후 그는 배당주와 배당 ETF로 눈을 돌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이 생기면서 다시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할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매달 2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배당금 덕분에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배당금을 현실화하는 전문가의 조언. 현실적인 목표 설정. 매달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연간 4% 배당률을 기준으로 약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 1천만 원 투자로 연 40만 원, 매달 약 3만 3천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재투자하며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종목 선택. 배당주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대기업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도 강한 REITs와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추천 섹터 공공 유틸리티, 통신, 소비재 등 꾸준한 수익을 내는 업종. 배당 ETF 활용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유지. 배당 투자는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투자 전략을 통해 배당금 자체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은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학습.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정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변동성을 줄이세요.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배당금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배당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다음 달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은 은퇴 후 불안을 줄여줍니다. 삶의 자유. 배당금은 단순 생계비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여행, 새로운 도전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제공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배당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고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와 60대의 당신, 매달 배당금 300만 원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게 시작해 꾸준히 쌓아간다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월급 받는 삶이 바로 배당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